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한 정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오늘 이 시간 도움 주실 분은 김치갑 통증재활과의 김치갑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물리치료, 운동요법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또 그거로 그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라든지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세라든지 또 운동하다 다친 경우도 있고 해서 요통, 허리 통증 많이 이렇게 질문들도 하시고 호소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통증이 왔을 때는 저희가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요. 일단 네.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이제 진찰하고 해갖고 네. 이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이제 진단. 이제 그러 가지고 이제 물리치료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약을 먹기도 하는데 약은 또 약이 또 만만찮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이제 타일레놀이 제일 부작용이 없기도 한데 이제 네. 소염 그러니까 약의 진통제를 부작용이라는 먹으면은 거는 뭔가요? 대개 이제 제일 아주 약한 통증에 제일 네. 많이 쓰는 게 이제 소염 진통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트린, 아나신, 또 렐라판, 셀레브렉스 이런 약들을 쓰는데 그 약들이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기 이제 허리에 아픈데 복용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허리 거예요? 아픈데 쓰려고 먹어도 이제 약이라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니까요. 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장에도 부담을 주고 특히 이제 소염 진통제는 위가 많이 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잘못하면 그 위출혈이 갑자기 심해갖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제 입장에는 제 아버님이 또 그런 거 많이 드셔갖고 위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저는 또 많이 좀 꺼려하기도 그런 개인적인 네.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또 주사는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고 먼저 약물 치료 그 어떤 약으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이제 약도 이제 소염진 아주 이제 한 며칠 안 아픈 건 한 2, 3일 정도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소염진 통제 먹는 거는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데요. 네. 이제 계속 그 약을 이제 만성 통증이 돼서 계속 장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염진 통제 같은 경우는 위가 네. 출혈이 되는데 어떨 때는 아무 증상도 없이 갑자기 피가 그냥 메시하게 피가 나가지고 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미국에도 1년에 수천 명씩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약을 복용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효과가 없으면 이제 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시죠? 무슨 약이든지 장기적으로 네. 복용을 하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아주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또 아시다시피 또 이게 중독이 됩니다. 네. 이제 중독이 되고 나면은 또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못 하거든요. 네네. 어떨 때는 이제 마약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사를 놓으면은 일단 주사는 아프지요. 네. 그 아프고 겁이 나고 또 이제 척추주사 그 자체가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꺼리는데 그래도 이제 물리치료 해보고 잘 안 낫는 경우에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면 아주 잘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골신경통이 심한 경우에요. 네. 이제 신경이 많이 저려갖고 다리가 많이 저린다든지 막 화끈화끈거리고 밤에 아파서 잠 못 잘 정도가 되면은 또 주사를 맞으면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네.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나면 또 안 아파지고 한번 일단 아픈 게 안 아파지고 나면은 또 한 어떤 경우 또 몇 년씩 안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아주 효과가 좋네요. 효과가 몇 년. 이제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네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사를 뭐 3번 맞아도 큰 효과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 경우에 이제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에 눌려갖고 네. 자골신경통이 있는 경우는 아주 잘 듣습니다. 저 척추주사가요. 척추주사. 네, 척추주사가 잘 듣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 때는 이제 척추주사를 맞으면 다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하는 건 조금 나아지시는데요. 그다음에 근데 또 이제 연세 드시면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쑤시고 아프고 묵직하고 아프고 이제 그런 건 또 척추주사에도 또 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척추주사 주사요법 중에서 척추주사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어떤 거를 저희가 척추주사라고 척추에 주사를 맞는 건가요? 이제 척추에 주사를 맞는 척추에 주사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척추주사라는 게 저기 허리에 네. 그 에피듀럴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요 신경 다발들이 쭉 지나가는 그런 그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고기에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신경에 있는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주사를 말합니다. 대개 이제 거기는 이제 소염제를 많이 쓰지요. 이제 네. 스테로이드가 아주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네. 스테로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소마취제와 같이 섞어서 하면 이제 국소마취제는 아픈 걸 순간적으로 다 없애주거든요. 이제 몇 시간까지는 않지만 일단 아픈 걸 다 없애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염제가 들어가 가지고 염증 가라앉히는 걸 이제 며칠에 걸쳐서 해가지고 이제 절이는 게 많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걸 보통 네. 말하는 척추주사라고. 척추주사. 네,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또 척추의 관절이 또 상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관절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척추 관절이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는 이제 묵직하고 쑤시고 네. 아침 일어나면 뻣뻣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관절에 주사를 놓으면 또 아픈 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 척추하고 네. 척추의 이제 사이에 이제 관절. 관절이 네네.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또 거기가 관절염도 생기고 네. 또 스페이스도 좁아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주사를 놓으면은 거기 염증도 가라앉히고 또 올 때 아픈 걸 또 없애놓고 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픈 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제 그 네. 악순환을 한 줄기를 이제 끊어놓고 나면 또 안 아파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안 아프면 또 이제 물리치료하고 계속 운동하고 그러면은 네. 또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가 그래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척추의 관절에다가 주사를 놓음으로 해서 통증도 제거하고 어떤 염증도 가라앉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그 병증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이 이제 디스크가 갑자기 확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천천히 나오는 경우도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무거운 물건이든지 악화가 됐을 때 신경이 눌려가고 아픈 게 한번 시작되면 이제 계속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아픈 걸 싹 없애놓고 그다음에 일단은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네. 그다음에 또 신경이 그렇게 있으면 많이 부어버리거든요. 그 예. 부어 있는 신경을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일단 안 아프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년씩 안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네. 몇 달 안 아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척추주사를 놓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통증 치료법 중에서 척추주사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 요법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치료가 안 됐을 때 또는 약을 장기 복용하면 또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척추주사 요법으로 여러분의 통증과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